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개인 편의점 유튜브 채널 개편입니다.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맨 위에가 오늘 일매출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역대 최고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코스 전자담배 그거하고 뭐 교통카드 그리고 담배가 보루로 좀 나가고 바카스 선물 세트를 어떤 분이 10박스를 사가시고 마진은 안 좋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가지고 기분은 좋네요. 다만 조금만 더해서 200을 찍었으면 어땠을까 욕심이 또 생기네요. 지난번 제가 거래하는 업체 5곳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외에도 티몬, 쿠팡, GS 마켓, 11번가 등등 온라인몰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발주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를 지켜라. 물건이 싸다고 마구마구 매입하다가는 낭패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오늘 오전에 아이스크림 거래처 팀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왜 다른 데서 물건 샀냐고.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보통 거래처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든요. 물건을 사주는 대신에.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이 꽤 괜찮은 가격으로 나온 곳이 있어서 몰래 50만원어치 샀어요. 마침 오늘 아침에 빙그레 거래처 팀장님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들르셨는데 그걸 본 거예요. 걸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스크림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을 하고 걸려가지고 거래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하냐. 거래하기 싫으면 말을 하지. 냉동고 회수해 가겠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계속 거래를 했었는데 최대한 싸게 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할 말이 없죠. 맞아요.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있는 일이니까 좀 봐달라. 제가 사과해야 될 거는 사과해야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잘 넘겼는데 제가 실수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미리 말을 하고 이번에만 싸게 사겠다 하는 거랑은 또 틀리잖아요. 솔직히 싸봤자 얼마나 싸겠어요. 몇십 원 차인데. 근데 그 몇십 원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물론 50만원어치 샀을 때 한 5만원 정도가 절약이 됐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거래를 할지 새로운 곳에서 싸게 받을지. 아마 싸게 받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분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이번에는 제가 신뢰를 깨트린 거기 때문에 확실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반품 여부를 체크해라. 물건이 싸다고 이곳저곳에서 아무렇게나 막 사시다가는 나중에 반품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스니커즈예요. 초코바. 이 초코바를 쿠팡에서 개당 10원 싸게 제가 100개를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100개면은 1000원 싸게 구매한 거예요. 10원짜리 100개니. 근데 거래처마다 반품을 할 때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반품을 신청할 때 전달 구매액이 30만원을 초과해야 돼요. 근데 이곳저곳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3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연양갱을 10개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제품을 10원이 비싸더라도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30만원을 채웠으면 이 영양갱을 무리 없이 10개 반품시켰을 텐데 결국 이 영양갱은 폐기가 되는 거죠. 제가 먹든지. 그럼 이 영양갱 10개만 해도 원가로 했을 때 약 3,500원이 됩니다. 스니커즈 개당 10원 싸게 구매하려다가 3,500원을 소비하는 거죠. 결국 스니커즈 100개 구매하면서 발생된 1,000원의 이익이 연양갱 10개 폐기시키면서 3,500원을 날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2,500원이 손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거래처마다 반품 조건은 다 틀려요.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10원, 20원 싸게 구매하려다가 나중에는 폐기 나오는 제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품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결국엔 폐기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얼마나 반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지가 점주님의, 사장님의 몫이라고 봐요. 세 번째는 발주 시간을 줄여라. 개인 편의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발주라고 봐요. 근데 어폐가 될 수 있는 게 발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약 1년간 하루 4시간 정도씩 발주하는데 소비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근데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해지고 매장 청소라든지 진열대 정리라든지 유통기한 체크, 행사 관련 여러 가지 정비할 것들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운영이 점점 수준이 떨어지더라고요. 한동안 발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낮에 점심시간쯤에 공산품 1시간 안쪽으로 끝내고 신선식품은 밤에 마감할 때 한 10분 정도 소비되는 것 같아요. 즉 하루에 발주하는 시간이 총 1시간 정도? 발주하시는 데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부쩍 제 영상에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야말로 발전적인 고통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심심한데 편의점이나 한번 해볼까?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가시려는 길이 막막하고 두렵고 무섭더라도 나중에 돌이켜볼 때 그래도 내가 그때 열심히 했었구나 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빨리 홍카레오 보러 가야 돼요. 뭔지 아시죠? 홍준표하고 유시민하고 토론 대결하는 거.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